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유달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인들에 비해서.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그리고 또 하나 높은 게 뭐냐면 바로 빈곤율입니다. 다른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조금 드릴 얘기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인구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매우 빨리 늙고 있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제 저기 노란색 컬러가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인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빨리 늙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 2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죠. 65세 이상의 노인이 20% 이상이 넘어서면서. 자, 그런데 제가 노인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저출산하고도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참 고민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령화는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당면한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나라가 빨리 늙고 있다 할지언정 모든 나라들은 늙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유달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노인들에 비해서.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그리고 또 하나 높은 게 뭐냐면 바로 빈곤율입니다. 다른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자산 구조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가구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생애 과정 동안에 자산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셨어요. 또 펜션, 연금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형태가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소득 자체가 적은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 역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탑에 이르고요. 심지어 일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양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을 가지고 노인들을 쭉 팔로우업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정년 관련 제도의 규범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60세, 65세 정년이 있다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조직이 별로 없었던 거죠. 더 일찍 은퇴를 하고 더 일찍 직업을 잃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노동시장의 어르신들이 다시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시든지 어떤 형태의 잡이든 또는 은퇴를 못하고 나이 70까지 계속 일을 하시든지 이런 요인들에는 그분들의 근로생애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내가 생전에 내가 젊은 시절에 어떤 직업을 가졌나 그리고 그 직업은 얼마나 안정적이었냐 여부에 따라서 이분들이 은퇴를 선택하거나 노동시장에 재참여하는 그 강력한 동인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건 노인들의 노동시장 잔류 결정 요인에 있어서 확연한 성별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노인들에게 노동시장에 남거나 또는 그 익sit, 나가거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근로생애 요인이었다면 여성 노인들에게는 근로생애가 전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여성 노인들에게는 가족 환경, 내 자녀가 독립했는지, 같이 살고 있는지, 혹은 자녀에게 도구적이든 아니면 금전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사적 부양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여성 노인들에게 더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성 노인들은 펜션이나 아니면은 소득을 더 쌓을 수 있는 잡을 가질 기회 자체가 생애 과정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너라블한 남자 그 노인들에 비해서 잡 시장에서 조금 더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 노인들의 빈곤율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 대응해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인들은 상당히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죠. 일본은 지금 어르신들은 경제 팽창기를 살아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돈을 더 축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았던 세대인 거죠. 또 하나는 일본은 고용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면서 사람들이, 회사들이 많은 부분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규모별 그 회사 규모별 65세 고용의 연장 방식인데요.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그리고 계속 고용 제도 등 형태만 다르게 해서 65세까지 노인들의 그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 형태에서 이제 노령 후생연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개념인데요. 수급 가능 연령과 정년이 함께 연계되어 상승하면서 소득의 갭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기업에 이런 걸 잘 지키는 기업들의 국가가 보조금도 제공을 하고 또 노인 그 근로자 본인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좀 더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커리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노인들,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들 속에서 사실은 인구 구조와 가족이 변화하면서 부양의 의미가 바뀌고 있죠.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아직까지는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모를 부양하거나 함께 살면서 모셔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부양의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왜냐하면 일단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리셋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이제 자녀로부터의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요. 또 자녀도 이제 부모한테 오히려 의탁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돼서 노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제 스스로의 주체로서 이 경제 환경, 경제 활동,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본인들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혼자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야 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산적 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생산적 노화는 주요 글로벌 정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유엔과 WHO가 제정한 그 모토 중에 하나인데 2020년이 되면서 60세 이상의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배,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의 2배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기에 조금 더 기능을 더 헬시하게 유지해서 더 생산적인 노화를 해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바로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내 개인의 삶도 더 해피해진다라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적 보조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혹은 인지가 저하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편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생산적인 노화와 건강한 노화를 도울 수 있는 행동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책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지 이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스스로도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저는 사회활동 참여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GDP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발론티어링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노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발론티어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원봉사에 노인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생산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노인들은 건강한 자아를 재정립할 수 있고 또 생활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여러 종류의 사회적 지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건 그렇다면 이렇게 손쉽게 노인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회활동 참여가 진짜로 인지건강과 우울증에 인과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였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인과성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매우 손쉽게 생산적인 노화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과 과정 속에 들어있는 사회적인 그 메커니즘을 조사를 해보고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사회 역할을 획득할 수 있고 또 발론티어링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도 얻을 수가 있고 또 건강 관련된 정보를 소소하게 공유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피어 이펙트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인과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데이터로 한번 실증해 보았는데요. 일단 단면 연구에서 봤을 때 이 남자 노인, 여자 노인 모두에 있어서 거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 우울 증상이 확연히 높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패널 조사 방법론을 사용해도 그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처음 인터뷰했던 노인들의 인지 기능과 그리고 우울 증상을 다 컨트롤한 후에도 이 두 변수 사이에는 매우 강력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은 어르신일수록 더 좋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또 우울 증상도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제가 찾아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여기는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지금 이제 사회
사회활동을 하는 양태가 남녀가 굉장히 다르세요. 남자 어르신들은 대체로 어디서 사회활동을 하실까요? 대체로 동창회 많이 가십니다. 산악회 이런 거 많이 가세요. 여성 노인들은 대체로 어디 가서 사회활동 하실까요? 교회나 절에 가십니다. 종교 활동이죠. 자,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인식 가운데 본인들이 실제로 우울 증상이 호전이 되기도 하고요. 인지 기능도 특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의미 있게 발견했던 상황은 맨 마지막 뷰레 포인트입니다. 이 파지티브한 이펙트가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어르신들한테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손쉬운 행동 교정으로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과 괴를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직면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죠. 생산 연령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는 젊은이들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인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분들 스스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 때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삶에 더 주목을 하고 그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화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도 물론이고요. 좀 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이분들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내용들이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현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현진 교수님께서 한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해법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저출산은 우리가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이해하자. 그리고 고령화는 생산적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현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토드 온라인 명사 특강 탑 오브 드림스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사실 상이하기는 했지만 저는 들으면서 분명한 교집합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약자를 배려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 이를테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